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당신의 연인에게서 발견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비슷한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죠. 수많은 커플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핸드폰을 극도로 예민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던 사람이 이제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죠. 메시지가 와도 화면을 당신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뒤집어서 놓거나 즉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들 때도 핸드폰을 얼굴 밑에 깔고 자거나 당신이 손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갑자기 바꾸거나 지문인식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핸드폰을 만져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앱을 숨기거나 알림을 끄는 행동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알림이 갑자기 안 오거나 진동만 오는 것도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다가 당신이 다가오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상 패턴이 갑자기 변합니다. 평소 칼퇴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에 항상 당신과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과의 약속이 늘어났다고 하죠. 가장 의심스러운 건 갑자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을 다닌다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비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애매하거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출근 시간이 빨라지거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갑자기 회식이나 업무 미팅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거나 급한 약속이 생겼다는 핑계를 자주 댑니다. 이전에는 계획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당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관심 있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관심해집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디 가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죠. 이건 죄책감의 반작용입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당신도 자유롭게 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걸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얘기나 이사 계획 같은 장기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자고 해도 미루거나 관심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의 고민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도 예전같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감정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외모에 갑자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평소 꾸미는 것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 옷을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특히 당신과 만날 때보다 다른 약속이 있을 때 더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갑니다. 향수를 뿌리고 나가거나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냄새나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피부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사거나 스타일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평소 입지 않던 색깔이나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외출할 때와 집에 있을 때의 차림새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집에서는 대충 입고 있다가 나갈 때만 정성스럽게 꾸민다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 관리 패턴이 변합니다. 갑자기 용돈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숨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카드 명세서를 같이 보던 사람이 혼자 챙기려고 하거나 현금 사용을 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나죠.
선물이나 식사비 같은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데 당신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인 이유로 당신과의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돈을 쓰느라 당신에게 쓸 돈이 부족해진 것이죠. 호텔이나 모텔 결제 내역이 있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식당 결제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선물을 사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당신이 받는 선물은 줄어들거나 성에 없어집니다. 택시비나 주유비 같은 교통비 지출 패턴도 바뀝니다. 평소 가지 않던 지역에서의 결제 내역이 늘어나는 것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6번째, 거짓말이 늘어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는 친구 만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혼자 있었다고 하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당신이 의심한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오히려 당신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물어보면 이름을 대지 않고 그냥 친구라고만 말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NS에 올린 내용과 실제 한 일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들킬까봐 더 복잡한 거짓말로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7번째,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스킨십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깊은 대화를 피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짜증을 내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건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멀리하려는 심리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죠. 평소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무뚝뚝해집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할 일을 하려고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다가가려고 하면 피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했는데 이제는 물어봐도 대충 답하거나 넘어갑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기계적인 관계가 됩니다. 8번째,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동료나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특히 특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의심을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어났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직장 동료들과 친해졌다거나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 회피하거나 별로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9번째, 당신과의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소홀해집니다. 예전에는 기억했던 기념일을 까먹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도 성의 없이 준비하거나 아예 깜빡합니다. 이미 감정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당신과의 특별한 순간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연인들의 기념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사귄 지 몇 년째 되는 날 같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깜짝 이벤트나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던 사람이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다른 약속을 잡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10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과 공통으로 아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당신과 함께 가는 걸 꺼려하죠. 이건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 관계가 생겼다는 걸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가족들과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만나는 걸 피하거나 어색해합니다. 공통 친구들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척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연기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1번째, SNS 사용 패턴이 바뀝니다.
갑자기 SNS를 자주 확인하거나 반대로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거나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진이나 혼자 찍은 셀카가 늘어납니다.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패턴도 바뀝니다. 특정 사람의 게시물에만 자주 반응하거나 숨겨진 계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태그하거나 언급해도 반응하지 않거나 뒤늦게 반응합니다. 12번째, 수면 패턴과 생활 리듬이 변합니다. 갑자기 잠자리에 늦게 들거나 일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핸드폰을 하거나 새벽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가 나가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잠을 못 이루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죄책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3개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호들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우면 관계만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된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인의 행동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건 바로 파트너라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에게 숨길 게 없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상대방이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때로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 위해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커플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관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불안해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진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상처받겠지만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